오늘 마침내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중에서도 정말 역대급이다 라는 칭찬이 쏟아졌었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영화를 보는 그 시간 내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전히 새까맣게 잊고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작화나 연출이 훌륭하다는 거는 이미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은 훨씬 더 여러모로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어느 극장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이 세 군데의 극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오리지널 굿즈는 따로 또 있는데 아마 첫날이 아니라면 받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에 가서 애니메이션 극장판 스즈메의 문단속을 봤었는데 롯데시네마에서 주는 다른 굿즈는 이미 품절이 되어 있었고 재고가 없었고 받아볼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스티커와 포스터 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포스터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스티커가 너무나 귀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스티커에서 볼 수 있는 치사나 스즈메가 스즈메의 문단속 보러 가자라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비롯해서 의자가 된 소타와 그 추억이 담긴 여러가지 장면들이 여기에서 간단히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사용하는 거는 조금 아까울 것 같고 잘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후에 정말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붙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 감상을 통해서 말이죠.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일러스트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굿즈는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게 된다면 받아볼 수 있는 굿즈가 아니라 바로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상영하기 전에 먼저 책으로 발매가 될 때 한정판을 구매하게 된다면 받아볼 수 있는 굿즈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카드가 사실상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첫 시작은 스즈메가 과거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 잘려서 보이진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는 장면입니다. 학교로 가다가 스즈메는 아주 엄청난 미남인 주인공인 소타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상 주인공이 이렇게 미남이 아니었다면 스즈메가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가 물어보았던 이 근처에 폐허가 어딨니라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스즈메는 소타가 너무나 미남이었고 예뻤기 때문에 그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가다가 그가 물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고 계속해서 그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소타가 발걸음 옮긴 폐허로 가서 스즈메는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소타가 너무나 미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타가 너무나 미남이었기 때문에 스즈메는 호기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10대 여고생이다 보니까 그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폐허까지 갔고 폐허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둥그러니 서 있는 낡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을 발견한 것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고 스즈메는 그 문을 열고 어떤 경치를 보게 됐는데 그 경치는 바로 자신이 어릴 적에 꿈에서 꾸었던 그 경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을 열고 이곳으로 통과하려고 했지만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돌이 한 개 걸려서 스즈메가 그 돌을 끄집어내게 됐는데 그 돌은 아주 중요한 돌이었죠. 그 돌은 요소기라고 해서 문 뒤에서 오는 문 안에서 오는 재해를 막는 것이었는데 그 재해는 바로 미미즈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재해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문을 통해서 스즈메가 문을 여는 바람에 문을 통해서 쭉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게 좀 재밌죠. 지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각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미미즈라는 어떤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판타지적으로 설명한 게 너무나 재밌었고 이것을
문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스즈메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스즈메의 다른 친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즈메는 혹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재차 다시 폐허에 오게 되는데, 그 폐허에서는 바로 주인공 소타가 열심히 문을 닫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고 있었죠. 여기서 벌어진 모든 사건은 스즈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즈메는 소타를 도와서 문을 닫는 데 성공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치를 보는 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고양이였죠. 이 고양이는 스즈메가 뽑은 돌이 변한 고양이인데,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라 예고편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였고, 또 주인공 소타에게 오마에와 자마다 라면서 소타를 이렇게 의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의자는 스즈메에게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의자였고, 또 이야기 마지막에 가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의 복선으로서 이 의자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와, 설마 그게 그렇게 이어질 줄 몰랐는데, 다시 한 번 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연출에 놀랐던, 이야기 설정에 놀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타는 의자가 되어서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이 고양이가 굉장히 마루이모노,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녀석은 아니었고, 이 고양이 또한 스즈메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가 스즈메가 와 카와이나 힘이 우치노 것이나이 라면서 먹을 것을 주고 귀여워하게 되니까 스즈메 곁에 있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좀 안타까운 대우를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고양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사건은 스즈메 때문에 시작을 해서 스즈메로 인해서 끝을 맺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즈메가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게 커다란 이야기는 그려지지 않았을 텐데, 역시 코이스르 주다이 온나노 코코로와 코아이 데스요네. 이 고양이와 만나고 소타가 의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스즈메가 소타를 대신해서 이렇게 문을 잠그면서 문 뒤에서 다가오는 제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아주 재밌게 잘 그려져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서도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스즈메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업자득이죠. 스즈메가 호기심으로 발을 들이게 되면서 문을 연 탓에 밖으로 나온 그 제의를 막기 위해서 그녀가 분주히 뛰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여러모로 잊고 있던 소소한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마지막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었고 연출도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일본에 거주하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지진을 너무나 재밌게 잘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을 통한 공포와 함께 지진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일본인들의 모습, 그거를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커다란 지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스즈메나 소타 같은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위험한데 도망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막는 모습은 아주 애처로웠습니다. 애처로웠지만 그 모든 것은 스즈메의 자업자득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약 2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다면 정말 재밌게 웃을 수 있는 장면도 많았고, 개인들의 가슴이 좀 울적해지는 장면도 많았고, 또 한 장면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지 조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말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평범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소중함?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지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된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간도 대지진 사건을 가지고 과거의 조선인을 말살했던 일본 정부의 그 만행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올리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일본은 정말 많은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을 통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강동 대지진, 원자력 발전소가 크게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는 사실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국경을 여러모로 접하고 있는 주변 나라에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했고, 일본의 그 대지진 사건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사람은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이게 좀 어미가 안 좋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거는 뭔가 제3자가 개인자인 시큰둥하게 아무런 공감 없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이 보여주는 거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내일을 더 열심히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웃었고 어떤 부분에서 가슴이 절절했는지는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자신만의 감상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스즈메가 미남 소타에게 미남인 주인공 소타상에게 관심을 흥미를 품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사건은 신기한 형상들이 벌어지면서 아주 재밌게 극적으로 스펙타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스즈메의 문단속, 아직까지 애니메이션을 보시지 않았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책을 구매해 놓았지만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매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런 굿즈도 받아볼 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읽지는 못했다는 거.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재밌게 본 만큼 조금 더 깊은 여운이나 좀 그런 시간들은 책을 읽으면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두두두두두두두루루루루루